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김금희 작가님의 복자의기를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두세 권을 더 읽고 리뷰를 남기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고른 작품이 너무 한낮의 연애였어요. 그걸 다 읽고 며칠 동안 저는 책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 이유와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자에게를 저는 너무 잘 읽었고요.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현재의 상황에서 지나간 것들, 아직 우리 사회에 해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게 잘못하면 너무 감상에만 치우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작가님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탓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두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불편해지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소설을 안 읽었으면 생각조차도 안 했을 텐데 라며 말이죠. 저는 일단 제 현재에 충실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점이 좀 책을 읽으면서 지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작가님이 모든 사람의 감정들, 모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그리고 계시거든요. 일단 김금희님의 작품은요, 재미를 위한 글들이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그것조차도 직접적으로 가져다 놓지 않으세요. 읽으면서 뭔가 꿀렁꿀렁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해요. 그래서 특히 단편들을 읽을 때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파파팍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지금 김금희님의 작품이 5편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다 읽고 리뷰 남겨야겠다 했는데 하나하나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깊이가 있어서 그렇게 확 다 읽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복자의 길을 다 읽고 저희 머릿속에 오랫도록 남은 캐릭터가 있는데 주인공도 아니고 복자도 아니에요.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얄밉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인물이죠.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것들이 좀 치사하고 쪼잔한 방법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엘리사벳은요, 병원장 사모님이죠. 식당에서 주인공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 인물이 하는 행동, 말투, 연출, 연기력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얄미웠거든요. 공감도 되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인물들이 주위에 많으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클레임을 걸 수 없게 만드는 그 아슬아슬한 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막 별별 꼼수를 다 부리는데 정말 실제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한 대 확 때리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작가님이 모든 것을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개를 기다리는 일에서도 개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소설에 나와 있긴 한데 특별한 이름을 짓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작가님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뭔가를 아우르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하세요. 소설 고기에서도 보면 그 중학생 아이가 나이키 로고 하나만 믿고 그 추운 날 외투도 없이 티셔츠 한 장을 입고 오거든요. 미니 쿠퍼를 탄 주인공이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 아이를 얕보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속에 감추어진 의미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요. 정작 작가는 그것을 대놓고 표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중이라든가 말 속에 숨은 의미, 그 사람의 행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키라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외투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고생은. 하지만 나름 자존심은 있어서 로고가 박힌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추위는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가진 자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 소설들을 다 인상 깊게 읽었는데 고기를 읽고 지금 현재 LA 상황하고 연결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설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으니까요. 지금 LA는 홈리스들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뉴스로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는 캘리포니아에 리버럴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들은요, 인간과 동물의 존엄성을 중시하고요. 인종차별, 동물 학대 등에 반대합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리버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헐리우드의 지하 건널목이 폐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이유는 한 홈리스가 거기에 소파를 놓고 전기를 끌어다가 자기 응접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건널목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 뉴스에서 한 시민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밑에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 사람은 분명 자기 차가 있을 것이고 게이트 달린 집에 살 것이다. 우리처럼 거리를 발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그게 사실인 게 로우 인컴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은 차가 없고 거리를 직접 걸어 다녀야 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홈리스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홈리스 캠프를 매일같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엄청 위험한 거죠.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금희 작가님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설 고기에서요.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고기를 판매했던 아저씨 편을 들어야 할지 소비자인 아줌마 편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모호함이 작품 곳곳에 있습니다. 모호함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인 거죠. 제가 목자에게를 읽으면서 초반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작가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였어요. 작가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마치 경이로운 하나의 우주를 보는 것처럼 커다란 확대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작가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저번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귀여운 미소 같이 아주 재미난 소설을 쓰는데 각각의 캐릭터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쓰는 작가도 있는 반면에 이 김금희 작가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소중해서 최대한 소설 내도록 그런 것들을 돌려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것들이 뭉쳐진 게 우리라는 존재니까. 작가님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첩첩산중 쌓인 과거를 함께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의 랜덤한 의견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소설로부터 마음이 좀 추스려지고 나면 작가님의 다른 책도 계속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